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패 추방 시민연합회 대표이신 윤용 전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규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데요. 나라를 강도한테 빼앗겨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문재인 노예입니다. 네, 이 노예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노예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판문점도 아니고 광화문 한복판을 이렇게 다 철책으로 막아가지고 얼마나 바른 말이 무서우면은 이따위 짓 하냐 이거야 이놈아. 이런 나쁜 놈. 예?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지나가는 길거리를 이렇게 막아놓고 말이야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야. 지하철 가봐. 지하철 바글바글해. 이거 순사기야. 지하철에 거리가 어딨어? 안전거리가 어딨어? 체온 재는 게 어딨어? 아무것도 없어. 지하철에 완전히 뒤엉켜 사람들이. 그건 나는 가만 놔두고 말이야. 이게 뭐야? 광화문 한복판을 철책으로 막아놓고 말이야. 천벌을 받을 거다 이놈아. 문재인이 이놈 천벌 받을 거야. 지금요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빚더미에 눌려서 이혼당하고 못 살겠다. 목숨을 끊었어요. 알려진 것만 25명이야. 알려진 것만. 적어도 20배는 더 된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한 500명이 적어도 한 500여 명이 자살했다고 봐야 돼. 여의도에다가 그 국회의사당 그 앞에다가 빈소를 차렸는데 못 들어가게. 이런 살인마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사람이 목숨을 끊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도하고 싶어서 거기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냐. 이런 나쁜 놈들. 천하에 추적일 놈들이야. 나쁜 놈들 같으니라. 이게 노예공화국이냐 이놈들아. 문재인이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거 참 기가 막히네요. 바이든 만나지도 못하고 왔더라고. 그러고 저 유엔에 가서 개소리 주절주절대고. 야 그거를 연설이라고 하냐 이놈아. 천하에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이놈 빨리 깜빵에 가야 돼요. 지금은 또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뭐 지방에 갔나 청와대에 접어져 있나.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야. 뭐 종전협정? 이거 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종전협정은요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전이 됐으니까 미군 필요 없다 그 얘기야. 김정은이 하는 얘기야 그게. 예? 핵폭탄 쭉 쌓아놓고 있는데 종전이 되냐 이놈아. 이 미친놈아. 어떻게 종전을 해? 지금 전시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미군도 가고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종전협정이라는 게. 에? 윤 교수님 다른 소리. 아이고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놈아. 미국까지 가서 날아가는데 휘발유값 얼마나 들어와? 여펀네까지 데리고 가서 말이야. 이게 바이든도 못 만났어. 바이든이 만나주나 이런 놈을. 이런 놈을 만나주겠어요? 전 세계 250 국가 그 중에서 딱 두 나라만 공산주의 하고 있어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야.
전 세계가 다 미워해, 싫어해. 이거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편 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종전협정하자? 그것도 북한도 끌어들이고 중공도 끌어들이고 한미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종전협정하자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소리 한다고 그러지. 어? 참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놈. 저 알고 보니까요, 순 사기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앞세웠더라고. 순 사기꾼. 성남에 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대장동. 뭐 다 아시지.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나오고. 아, 대장동이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30만 평이에요. 30만 평. 10만 평이 아니라 30만 평. 30만 평이면은 여러분들 이화대학교 몇 평인지 아십니까? 이화대학교 8만 평입니다. 연세대학교도 8만 평, 고려대학교도 8만 평. 30만 평이면 연세대학교 4배야, 4배. 이화대학교 4배 크기라고, 4배. 고려대학교 크기의 4배가 30만 평이야. 여의도가 90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땅이지. 이거 어떤 놈이 해먹은 거야? 몇 놈이서 짜고 아주 도리를 해버렸어, 도리를. 그러면은 이 주민들, 불쌍한 주민들 말이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수용을 해버려, 강제적으로. 꼼짝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 문재인 집권하에서 말이야, 순 강도질에 그냥 당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냐? 평당 650만 원이었어. 평당 650만 원. 이거를 공시지가가 평당 650만 원이면은 실가가 말도 잘 안 나오네. 얼마냐면은 실제로는 이거 한 3배를 봐야 돼. 한 6, 38, 한 평당 한 2천만 원 가네. 2천만 원. 이거를 주민들에게 300만 원씩 주고서 다 쫓아버렸어. 300만 원씩만 주고서. 응? 그리고 거기다 개발해가지고 왕창 헤쳐먹고 어떤 변호사님은 미국으로 튀었더라고. 가족까지 데리고. 1,000억을 해먹었다고 그러더라. 야, 이게 그런 놈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게 이게 지금 비리공화국, 사기공화국, 강도공화국, 문재인공화국이야. 이게 어떻게 살아, 이런 나라에서. 빨리 결판 내야지. 글쎄, 서울의 한복판에다가 말이야, 이렇게 판문점처럼 이렇게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저거 뭐 사건 벌어지잖아. 지금 사건 벌어졌다고. 카메라 찍으세요. 저것 좀. 앞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사건이. 알았어. 이놈들아, 이 강도놈들아,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어가지고 말이야 빈소를 차렸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 강도 정권,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가만 놔둬?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끝장내야 돼. 그냥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냥 내야 돼. 선거도 다 부정이야, 이런 나쁜 놈들.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런 나쁜 놈들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나와요. 응?
금바지 다 가짜 금바지 만들어 놓고서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딱 여의도에다가 꽉꽉 가짜 금바지 채워 넣어가지고 그놈들이 악법 통과하고 아마 뭡니까 9월 27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다 됐죠? 언론악법 통과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 우리가 지켜봐야 돼. 진짜 그거 통과시키면 이놈의 자식들 이거 끝장이야 이거. 진짜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둘걸. 지금 봤지? 국민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말이야 문재인 너 듣거라 이놈. 이놈 BTS는 왜 유엔까지 끌어들여? BTS를 대한민국의 자산이야. BTS는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세계 톱이야. 지금 명예 최고가 BTS야. 이놈아 네가 네 명예가 엉망진창이고 개 취급하니까 BTS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야 유엔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 점 하나 칠게요. 앞으로요 BTS 이 명성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문재인이 따라다니면 다 끝나요. 사기꾼 따라다니는데 그 오래 가겠습니까? BTS 그거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나라의 명예요. 정말 대한의 아들들인데 7명 이걸 이용해 먹은 거야 문재인이가. 지 꼴이 워낙 형편이 없으니까 말이야 BTS 끌어들여가지고 유엔에 끌어들여서 개치랄하고 말이야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예의 나쁜 놈 같은 거. 저 말씀하실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저는 그저 이 정도에서 끝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요 큰일 났어요.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여기 카메라 다 찍고 계신데 여기 찍으신 분들은 KBS, MBC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야. 10배, 100배 더 훌륭해. KBS 덩치만 컸지 그 직원들만 바글바글 하지 말이야. 여기 지금 이 방송국 운영하시면서 유튜브 방송 운영하면서 혼자 둘이 다 하고 계셔. KBS보다 훨씬 더 훌륭해. 그리 아시고요 비장한 각오로 갑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머뭇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국민들이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충성 멸공 만세. 감사합니다. 윤영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도 갈수록 나라 망치는 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끝나면 갈 때가 뻔합니다. 국립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전국대학 구국동지연합회 강군열 회장님 모시고 문재인의 종전선언 며칠 전에 유엔 가서 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허구성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구국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 교수님, 우리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의 칠천 조카가 되시는 분인데 아주 결기있게 아주 멋있게 속 시원하게 아주 연설을 잘해 주셔서 우리 막힌 가슴을 뻥 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앞으로 저런 윤영 교수님 같은 존경받는 애국투사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대한민국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종전선언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남한과 북한과 미국
3자가 나서든지 아니면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해서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만 하면 한반도가 평화롭게 진행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의 이와 같은 종전선언 제안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아도 완전히 귀를 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에 국가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하고 적화하고 무력 통일하는 것이 저들의 국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화를 달성하고 적화 무력 통일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죠, 핵무기. 그러죠? 저들은 지금 핵탄두를 무려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추진 상황을 손금 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기구입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에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기 바로 전날 지난 20일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한은 지금 전력을 다하여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전속 전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북한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전속 질주하고 있는데 그 핵무기를 막아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남한은 유엔에 가서 종전을 선언하자, 말이 됩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핵무기 2방, 3방이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가공할 무기를 이 북한이 가지고 있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거기에 대한 방법은 한마디도 없이 종전을 선언하자. 여러분, 이거 미친놈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완전히 운전대를 잘못 잡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외칩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청와대에 앉을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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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종전이 선언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종전이 선언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하라 나올 거고, 유엔사 해체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본국으로 돌아가라 나올 겁니다. 주한미군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1975년에 베트남, 1991년에 필리핀, 2021년에 아프간 사태가 발생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맞다! 맞다! 여러분 8년 동안 질질 끌던 베트남 전쟁이 1978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성공함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얼마나 바빴는지 이틀 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월남전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세계 앞에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회담이 평화회담이고 평화조약인데, 닉슨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고 났으면 평화가 지속돼야 되는데 베트남의 평화가 지속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년 후에 1974년도에 저 북부 월맹이 대군을 끌고 다시 17도선을 넘어서 침략해옴으로 말미암아 1975년 4월 30일 평화회담 체결한 지 2년 3개월 만에 월남은 완전히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된 것이 베트남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필리핀 좌파들이 양키 go home, 미군은 돌아가라, 미군은 철수하라 부르짖으니까 결국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필리핀이 어떻게 됐죠? 필리핀에 투자했던 모든 외국계 자본이 달러를 다 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1970년 초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 2위 선진국이라고 했던 필리핀이 완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시는 저 주한미 대사관 건물 있죠? 그 바로 옆에 쌍둥이 빌딩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좀 대한역사박물관이 달라졌지만 저 쌍둥이 빌딩이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저게 설계를 해준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수준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2위로 갔던 필리핀이 미군이 다 빠져나가니까,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 달도 못 해가지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버렸고, 지금은요 다시 여성들이 부르카 그 푸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살아요. 노래도 부르면 안 된다 가지고 가수라는 직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만약에 종전이 선언되고 우리 한국 땅에서 미군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필리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 같은 그런 엄청난 가난한 나라, 엄청나게 위기 나라로 전락했는데 할 텐데, 여러분 그거 보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 국군의 힘으로 지켜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더 자긍심이 높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공여받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뜻대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한 한미일 동맹은 반드시 유지되고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미군은 계속해서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담당할 때까지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맞다! 맞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비싼 돈 들이고 공군 1호기 타고 유엔까지 날아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북한 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를 보유하고 생명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는 수단인 그런 안보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가장 효과적인 안보의 방법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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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강근열 회장님 고맙습니다. 종전선언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곧 후진국 내지는 북계의 제2 6.25 남침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장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고 코로나를 빙자한 국민기복권 말살에 대해서 그 실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경찰한테 확인을 했어요. 왜 오늘 또 펜스를 치고 오늘 또 왜 국민들의 여기 통행을 막느냐, 제가 저기 있는 경찰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제가 녹화도 다 했어요. 위에서 시켜서 이런다는 거야. 위에서 시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경찰들 똑바로 들어요. 김창룡 경찰청장하고 서울 경찰청장하고 종로 경찰서 서장을 저는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보자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냐고요. 언제까지. 오늘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피해자 그거 좀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에 쇠펜스 쳤는 데는 예배 탄압하는 데하고 집회 탄압하는 데밖에 없어요. 양심이 있으라고, 사람이 양심이. 왜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예배 탄압하는 데하고 집회 탄압하는 데밖에 없냐고. 지금 대선 주자들 선거 유세 다니는데 바글바글하다고. 바글바글해. 왜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9월 17일 날 자영업자 분향소 설치하는 것도 당신들이 이렇게 방해하다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백화점은 바글바글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한강변 가봤더니요, 한강변에 돗자리 깔 데가 없어. 기가 막혀요. 한강변에 가가지고 단속하라고. 한강변에 가가지고. 골프장은요, 여러분, 골프장은 지금 부킹이 안 됩니다. 골프장은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 안에서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밥 다 먹고 있어요. 골프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정하다 말이에요. 이렇게 야외 집회만 탄압하는데요,
오늘 확진자 3,200명 나왔습니다. 이런 사기 방역하니까 옛날에 50명, 100명, 작년에 8.15 때 200명 나왔을 때 살인자라 그러더니 오늘 3,200명 나왔어요. 확진자. 집회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해놓고 3,200명이 어디서 나왔냐고. 지금 사기를 쳐도 보통 쳐야지. 오늘 이것도요 영상 채증해가지고 고발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종로경찰서장하고 김창룡이하고 나라가 당신 것이 아니야. 정말 보자 하니까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세훈이가요 국민들 집회하고 예배 드린다고 10,000명 이상 고발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세훈 찍어주고 오세훈은 여러분을 죽이고 있어요. 국민 10,000명 이상 고발하는 게 인간입니까?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국가에서. 경찰 당신들도 양심이 있어 보라고. 양심이. 보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행기에 지난달에 580만 명 탔어요. 비행기 580만 명 탔는데 거기서는 마스크 벗고 밥 다 먹어요. 하루에 수백 회씩 수천 회씩 비행기 운영하면서 국민 건강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북한처럼 말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아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선 선거 유세장 보셨어요? 바글바글해요. 홍준표 유세장도 바글바글해요. 경찰도 없어. 세펜스도 없어. 지금 백화점 가보세요. 대형마트 가보세요. 바글바글하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3,200명 확진자 생기는 데 가가지고 펜스 치라고. 최근에 6개월 내에 야외 집회나 야외 예배에서 확진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K방역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종로경찰서에서 8월 15일날 펜스 치고 통행 막고 국민을 피눈물 흘리게 한 거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이틀 전에 반드시 처벌시킬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짓 하는 거 또 고발할 겁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기 새펜스를 치는. 서초구에도요 항아리 갖다 놨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항아리 슬쩍 치웠어요. 똑같아요. 여기 펜스 치고 국민들 탄압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증거 사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다 할 짓 다 한다니까요. 할 짓 다 해. 국회에서 자기들 모여서 쌈박질하고 청와대에서 모여서 밥 처먹고 할 짓 다 한다니까요. 못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배 양심의 자유만 북한처럼 말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짓은요 우리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양심이 없어요.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도 경찰이 5개월 동안 뭉갠 거 아세요? 5개월 동안 국민들 수사할 때는요 수시로 수사하면서 대장동은 5개월 동안 뭉갰어요. 이게 경찰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5천만원 넣어서 500억 가져갔대요. 500억.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어요. 다 헤쳐먹고.
상식에 반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가관이에요. 사람은요, 반성할 줄 알고 양심 찔릴 줄 알고 최소한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짓을 하죠?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 짓을 하죠? 당신들 식당 가서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당신들 이번에 유원지 안 갔어요? 유원지마다 터져나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원지마다요 터져나가요. 비행기가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티켓이 없어. 제주도 비행기가. 유원지마다 전부 돗자리 깔고 놀고 다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만 이렇게 말살하고 있어요. 정말 전세계에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려요? 여러분, 같은 9월 17일 날 조영기 목사 분향소에는 바글바글 하였어요. 같이 안수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9월 17일 날. 그런데 자영업자, 문재인의 정치 박력으로 자살한 자영업자의 분향소는 경찰이 야외에서 2명 이상 안 됩니다. 이딴 짓 하다가 야외에서 분향소가 왜 2명 이상 안 돼? 박원순이는 2만 명 이상 했잖아.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까? 여기서는 단 2명 이상 안 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는요 오늘도 5만 명이요 바글바글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하고 있어요. 야구장이.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의학이에요? 이런 사기를 가지고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선거 부정하고. 여러분, 선거 부정의 몸통이 누굽니까? 청와대예요. 청와대. 울산 선거 부정 몸통이 누구예요? 청와대죠. 문재인 친구 아닙니까? 송철호가. 드루킹 김경수가 문재인 선거 위해서 김경수 혼자 조작했겠어요? 1억 건 댓글을? 김경수가 총 맞았습니까? 문재인 김정숙하고 상의 안 하고 자기 혼자 댓글 조작하게? 여러분, 몸통은 하나도 수사 안 해요. 이 권력의 개인 경찰이. 여러분들 오늘 했는 행위도요 정권 바뀌면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했어요. 현장에 일하는 경찰은 일본 순사처럼 불쌍해서 제가 안 건드려요. 당신들한테 지시한 인간, 종로경찰서장부터 서울경찰청장 김창룡이 경찰청장을 내 오늘 이 사건 체증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합니다. 다음 주 와서 또 고발합니다. 사건이 다 별개야, 별개.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음 달 되면 백신을 문재인이가 70% 맞는데요. 국민이. 그때 문재인하고 정은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70% 맞으면 대한민국의 집단 면역이 와서 코로나 끝난다고 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끝나겠네. 70% 맞으면 끝난다고 했어요.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다음 달에 70% 맞는데 안 끝난대. 지가 이렇게 헤쳐먹으니까 재밌거든. 어떻게 백신을 국민이 70%가 맞았는데 작년에 200명 나오다가 오늘은 어떻게 3,200명이 나오냐고. 3,200명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기 방역을 해도 지금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런 것도요 옛날에는 국민 한 명만 죽어도요 촛불 들고 별지랄 다 하더니 뭐 삼성 반도체에 뭐 근무하다가 백혈병 걸렸다고. 나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반도체에서 근무하면 백혈병 걸립니까? 그런데 이 좌파들 문재인이는 그것 때문이라고 촛불 들고 난리치더니 보상금까지 다 받아주더니 백신 맞고 하루 있다가 죽고 이틀 있다가 죽은 거는 전부 관계가 없대요.
경찰들도 많이 죽었어. 아스트라제네카 맞다가. 여러분들 국민 생명을 개돼지로 하는 이런 짓거리들 없애야 됩니다. 제가 다 월요일, 모레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런 짓거리 그만두라고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제가요 그런 판결 계속 소송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경찰들하고 오세훈이하고 반드시 그냥 안 둡니다. 제가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피 흘려서 지킨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어디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고 있어.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제가 소장을 내가지고요 소장 제일 첫머리에 그랬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판에서 오뎅 처먹고 떡볶이 처먹고 다 하면서 바글바글하게 어깨동무까지 해요. 대선 주자들은 선거 유세는 중요하대요. 코로나는 같은 코로나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음식을 먹어요. 뭐래요? 비행기 안에서 밥 다 처먹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골프장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골프장 식당 가보세요.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밥 처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외 집회만 예배만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 펜스 쳐놓고요. 지난주에 오세훈이가 또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고발했대요. 10,000명도 부족한가 봐. 여러분 10,000명 고발하려면 오세훈 지금 임기 몇 달 됐습니까? 고발 전문도 이런 고발 전문이 없어요. 오세훈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세훈한테 고발당하려고 그 인간 시장시켜줬습니까? 김창룡이도 퇴임해서 반드시 깜빵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부역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경찰이 여기만 와 있냐고. 여기만 코로나가 위험해? 백화점에도 좀 가가지고 단속하고 전철에도 가가지고 좀 단속하라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디 사람 많은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 사람 많은 데가요 뭐 민속촌 뭐 유원지 요즘 난리예요. 난리. 오늘도 3,200명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거짓말에 신경도 안 써요. 전에는 30명 나왔다 해도 뭐 신문엔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하니까 3,200명 나와도 신경도 안 써요. 거짓말쟁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죄는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촬영해 놓으세요. 다 촬영하고 날짜 다 기억해놔서 이 인간들의 죗값은 반드시 깜빵 안에서 길이길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경찰도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마음에 자존감이 있는 거야. 어디서 이런 정치방역, 부역질, 독재, 헌법 파괴하는 앞잡이 노릇을 경찰이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발장을 내세요. 고발장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고발장 내야 돼요. 대장동에 대해서도요 이재명 대장동도 조국이처럼 윤미향처럼 고발장이 10장 20장 들어가야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말만 하고 아무도 고발장을 안 넣어요. 고발장 넣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통행방해 받은 분들도 고발장 다 넣어야 돼요. 제가 대신이라도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거짓말 악한 인간,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야. 예? 우리가 이런 인간도 아닌 인간들은 반드시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양심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연사분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도한 리액션 좀 자제 좀 해 주십시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3,200명이라는 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아마 뭐 10월 3일 개천절까지 가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님을 모시고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동맹 강화군본부의 김병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종전선언을 외치고 평화협정을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거라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이 하는 말이 주한미군 철수란 얘기를 안 했지만 종전선언을 남북미 내지는 남북미 중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유엔 연설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그것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똑똑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모순이고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외치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통령도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송영길이는 가가지고 지난 북한이 4년 동안 미사일 쏘지 않았으니까, 핵실험하지 않았으니까 북한에게 모든 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시진핑이 한 얘기를 그대로 미국에 가서 또 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미국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 외무부 장관, 여당 대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반미를 외치고 친중, 친북을 외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시진핑의 하수인이고 시진핑의 대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외무부 장관, 여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반미를 외치고 대한민국이 중국화, 친북한화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됐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바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종전선언에 관심 없다고 했다가 다시 대단한 제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 북한에서는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문재인 정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문재인을 완전히 불신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가서 이 대한민국을 지난 70년 동안 돌봐준 미국을 욕하고 미국 정부를 욕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대중정책을 욕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썩어 빠지고 공산당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문재인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신 연사도 했지만 문재인은 방역부터 이 대북정책, 대중정책, 대미정책 모든 것을 저 북한의 입맛에 맞추고 중국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돌볼 그럴 가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다시 한번 문재인은 빨갱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러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반드시 저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하나가 돼서 저들에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김병규 총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여기 참관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요. 기분을 이해합니다만은 너무 과도한 리액션을 해서 경찰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슬기로움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양심과 언어 유전자는 연구 대상이다. 문재인이 있을 것은 청와대가 아니고 북한 아오지 탄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대선 후보 단일화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박태우 정치학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이 전국이 내년 대선 3월 9일 대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매주 이렇게 전혀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질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애국자들의 함성을 어떻게 아직도 방관하고 잠자고 있는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의의 목소리를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느냐 이런 큰 과제가 있다. 그런 고민을 우리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덩치도 적지도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줌도 안 내는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국민의 기본권들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되고 짓밟히는 망국의 현장 가까이 와 있다. 일제시대처럼 망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이 국격이 파괴되고 정체성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망국 근처에서 서성이는 암울한 절망의 시대
그리고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긴 터널 속을 가고 있다. 이 긴 터널을 끝장내는 마지막 화룡점정이 내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이 좌파 정권 종식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인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물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세워서 한치의 흐트러뜨짐이 없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중차대한 역사적인 책무, 이러한 긴 대장정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한 체제, 한 가지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동요한 법치주의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약간의 가치나 이념이 다를 수 있어도 헌법을 놓고 긍정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부딪히는 웃지 못할, 말만 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 이런 아픔 현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고 있는 여당의 후보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연장돼서 안 되는 그런 정권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야당의 후보들이, 그들이 비호서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잘해달라고 야당의 후보들을 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당의 후보들을 어떻게든 담금질해서 잘해달라, 그들 스스로 좀 느끼고 깨우쳐라.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새로운 후보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망국 현장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야권의 후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야당에서는 국민경선 토론회 1차, 2차를 통해 가지고 서로 빅2 후보가 말이죠, 보수 괴멸론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지 않나. 또 엊그제 2차 토론회 때는 두 후보가,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배신자론을 가지고 서로 공방하는 걸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지도층이 모두가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배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왜? 이 나라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대한민국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 배신자라고 욕하고 보수 괴멸론자라고 욕할 그럴 자격 없어. 내가 보기엔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때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 감이 안 되는 후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길을 터주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들이 나서서 갈아쳐버려야 돼. 지금까지 국민의힘 야당이 제1야당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어디서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감을 찾고 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꾸는 야당의 후보를 어디서 찾겠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가야 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기에 SNS 시대에 하루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면 홍보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간이 없다고 할 거 없어요. 자질이 안 되고 함량이 안 되는 후보들은 갈아쳐야 돼. 내가 보기엔 국민을 대변하고 민초를 대변하는 후보를 발탁해서 이 좌파 정권을 종식하는 과도한 우파혁명을 이룬 후보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아까 앞서가지고 한미동맹 강화위원장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이제 임기 겨우 6개월 7개월 남겨놓고,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임기 4개월 남겨놓고 평양 가가지고 말이죠 14선언 한다고, 그 당시 기억납니다만 정동영 씨가 통일부 장관 했나요? 돼지단을 합의서 한참 만들더니, 휴지 조각 만들더니 뭐가 그렇게 임기 5, 6개월 남겼으면 정리는 하고 반성할 정권이 미국에 가서 아직도 종전선언 타령하고 말이야. 종전선언이 도대체 뭡니까? 종전선언이 주둥아리로 떠든다고 종전선언이 되냐고!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가장 악독한 독재자 정권, 김정은 정권의 가부장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끝장을 내고 북한에도 자유우파 정권에 들어서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종전선언 되는 거야. 지금 주중 아래로 헛소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독재 정권 살려주고 남북연맹제로 대한민국 죽이겠다는 거대한 음모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말이죠, 5년짜리 권력을 말이죠, 권력 찬탈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잘못된 탄생한 권력이 5년짜리 권력 이임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 아니야. 주사파 정권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갖다 말이죠,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세력들이, 정응영이라는 그 말이야, 꼬봉 외교부 장관인가 말이죠, 무슨 중국 공산당이 봉급 주는 놈이야? 그놈은 뭐하는 놈이야 도대체? 이런 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종전하면서 도대체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고 승리한 위대한 민주주의의 화신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애정을 갖고 있는 미국의 좋은 정치인들을 갖다 말이죠, 오염시키는 이런 로빈하고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경영하는 대한민국아 거꾸로 말이죠, 잘못된 이념 세력들이 몇 년 권력 이임해줬더니 다 판을 깨고 소뚜껑 말이야, 솥단지 다 깨버리면서 판 깰 일이 있냐고 지금. 아니 그저께 보세요. 지금 여기 주한미군이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공사 하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 이적 세력, 종북 세력들 다 보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대한민국 적화 전력을 포기하지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아직도 북한 핵이 100여 개나 있고 생화학 무기, 대략 살상 무기,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서 앞설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이 빠지는 순간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가고 대대적인 주한미군 철수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는 날, 대한민국은 월남이 폐망한 것처럼 공산화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한 것처럼 평화협정은 유지 조각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한 진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잘하는데, 아니 청와대에 앉아있는 주사파 학생운동권의 사고에 찌들었는데 무식해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의도가 불순한 거야 도대체? 국민들을 무시해도 말이야 유분수지, 국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 하냐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 7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이루고 때로는 부국강병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6.25 때는 수많은 우리 애국 선녀들이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세계 12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위대한 신화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어림없는 일이에요. 이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서 도대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북한에 다 망해가는 김정은 정권 살려주고 말이야, 그들 핵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 생존권 다 지금 파탄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옥죄하게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무슨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고 얼어줄 뭐 한반도의 평화야. 도대체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과거 여기 태극기 투쟁할 때 선봉에서 매주마다 연설하고 기자회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고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고 했지, 지난 4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도 나아지진 않았어요. 갈수록 악화되고.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몰락해 있는 거 아니야? 단합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의 애국자들이 떠들어봤자 아직까지 결론이 없는 거야. 실패한 전략이었다 이거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죽어도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든 보수가 대동단결해서 정권을 찾아오는 건데 부정선거도 감시해야 되고 말이야. 지금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밖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싹수가 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국민들이 감시하고 혼내야 돼.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작업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요즘도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또 뭐 답답해서 여기저기 유튜브에 가서 뭐 토크도 하고 하다가 또 요즘은 박태우 TV 여러 가지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아직 구독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더 여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 교체는 첫째도 열째도 모든 보수권의 대선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지난 총선 때 봤잖아요. 단일화를 안 하고 장난질들 하니까 200석 얻을 거를 100석으로 줄어들잖아. 대선은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51대 49 게임이야. 이런 게임에서 단일화 안 하곤 지난 2017년 선거 재판된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다 합해가지고 문재인이 41%보다 많았잖아요. 예? 56%가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권력이 찬탈될 때 가슴 아파 했던 대한민국 정통 보수 15%,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가짜 야당이야. 이런 야당 후보가 나와도 대한민국 정통 15% 보수가 목숨 걸고 움직일 수 있는 저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같이 싸워줘야 돼. 목숨 걸고 같이 싸워야 돼. 그런 후보하고. 그것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정통 보수 15%가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야. 그리고 부정선 선거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국제정치적으로 북한 변수, 미국 변수, 이 주사파 정권이 장난 못 치게 엄격한 감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잘 명심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다 같이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박태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년 3구 대선에서는 기필코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서 꼭 보수 우파가 정권을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